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진중토입니다. 화웨이 시리즈, 오늘은 그 세 번째 영상이자 필수 시청으로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2019년 5월 21일 중국 CCTV 방송국의 렌정페이 특별 인터뷰 영상인데요. 화웨이 창업자인 렌정페이의 인생 철학과 사업 철학, 마인드와 경지, 그리고 화웨이가 7나노 칩 국산화 등 다른 많은 사업이든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비결, 그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2018년 12월 1일 미국은 캐나다에 지시해 렌정페이의 장녀이자 화웨이 CFO인 멍완저를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2019년 5월 16일 미국은 화웨이를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려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21년 9월 25일 체포된 지 2년 10개월 후 멍완저는 무죄 무벌금으로 석방돼 귀국했습니다. 2023년 8월 29일 제재당한 지 4년 3개월 후 화웨이는 국산 7나노 칩을 탑재한 최신 5G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했습니다. 2023년 9월 25일 화웨이 추계 신제품 발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방송은 2019년 1월 17일과 2019년 5월 21일, 즉 멍완저 체포당한 지 한 달 반 지난 시점과 화웨이가 제재당한 지 6일째 된 시점에 중국 CCTV 방송국 미안도이미안라는 프로, 영어로 1to1이라는 프로에서 진행한 특별 인터뷰를 교차 편집한 것입니다. 이 방송 영상에 제 동시 통역 음성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단 저작권 문제로 영상이 수시로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실 분들은 가급적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할게요. 5월 21일 오후 화웨이 창업자 겸 CEO 렌정페이는 화웨이 본사 심천에서 원투원 기자 동치엔의 인터뷰에 응했다. 지난 1월 17일 원투원의 첫 인터뷰 이후 4개월 만에 두 번째 인터뷰이자 그의 두 번째 국내 TV 매체 특별 인터뷰이기도 했다. 당일 오전 75세의 렌정페이는 국내 매체 약 20곳, 약 2시간 반 동안의 단체 인터뷰에 참석했다. 오늘 오전 2시간 반의 기자회견, 게다가 오늘 점심엔 또 연속된 회의, 오후엔 또 특별 인터뷰. 사장님께서는 좀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점심엔 제가 또 어제 독일 기자 인터뷰 요점을 수정했거든요. 이게 사장님의 일상적인 루틴인가요? 근데 전 보통 낮잠을 20분 정도 자거든요. 오늘 점심에도 낮잠 주무셨나요? 네, 그렇죠. 한 20분 정도 됐겠지? 내가 얼마 잤는지 누가 좀 증명해 줄 수 있나? 제가 잠들면 모르니까. 4개월 후 원투원의 인터뷰에 다시 응하기로 한 렌정페이는 기자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인터뷰에서 기초 연구와 기초 교육을 더 많이 언급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외부에서는 지금 화웨이가 이토록 생사 전망의 시각에 처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오히려 좀 초연하게 교육에 대해 말씀하시겠다. 교육은 여전히 사장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무엇 때문인가요? 첫째는 저희는 여태껏 한 번도 화웨이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2만 개의 금메달을 제작했는데 메달에 새긴 글이 죽지 않는 화웨이입니다. 저희는 죽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왜 죽음을 그토록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문제를 한번 정리한 후 이런 문제점은 제거하고 이런 점을 강화하다 보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다. 일부 고급 제품은 미국도 방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완전 스스로 해결하지 미국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교육에 관심 가는 건 화웨이에 관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관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다시 빈곤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최종적으로 인공지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희 공장을 참관하시면 아시겠지만 20초 만에 휴대폰 한 대가 나옵니다. 무에서 유로.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미래에 우리 수백 개 수천 개의 생산 라인은 완전 자동화할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사람의 문화 수준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전문대 또는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게다가 영어도 잘 못하고 거기다 컴퓨터도 잘 못한다면 노동자를 할 기회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기업이라는 이 축소판에서 국가가 보이고 기업에서 국가로 확대해서 봐야 하며 국가도 이 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난 1월 17일 렌정페는 원투원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교육을 잘해야 국가가 미래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래서 교사의 대우를 올려줘야 한다. 아무리 가난해도 교사를 가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수한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싶게 해야 한다. 우수한 학생들이 사범대로 가고 싶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수한 사람이 더 우수한 사람을 키우게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4개월 후의 이번 인터뷰에서 그가 가장 호소하고 싶었던 것은 여전히 교사의 대우를 올려주고 아무리 가난해도 교사를 가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회 각계로 하여금 기초교육을 중요시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하드 인프라, 철도랑 도로랑 교통 인프라, 도시건설, 수돗물 각종 환경의 하드 인프라. 하드 인프라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은 문화에 달려있고 철학에 달려있고 교육에 달려있어요. 한 나라는 하드 인프라가 있어야 하는 동시에 반드시 소프트한 토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드러운 토양이 없으면 어떤 농작물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말하지 않는데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할까요? 우리는 과학기술에서는 진짜로 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고 저는 우리 과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을 가기만 하면 우리 어떤 연구소에 가도 모든 과학자들이 다 앞다투어 자기 방정식을 발표하려고 하거든요. 10년, 20년 후 이런 연구들이 만든 결과물,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저한테 연립 방정식을 보여주면서 미래의 이 밀리미터 파가 인류에게 100배 제거된 광대역을 제공할 수 있는데 돈은 2배만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즉, 돈 2푼을 내면 100배의 광대역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도 그걸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초과학이 이 정도까지 오려면 농촌의 기초교육부터 잡지 않으면 한 단계 기초교육부터 잡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세계라는 이곳에서 경쟁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국가는 이런 점을 충분히 알아야 하고 국가의 미래는 바로 교육이라는 걸 충분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렌정페이가 보기에 화웨이가 미국의 수출 통제를 당한 것부터 최근 계속 심화되는 중미 무역 마찰까지 그 실질은 과학기술 실력의 겨룸이고 근본적 문제는 역시 교육 수준이다. 이런 관건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데 하지만 기업이 아무리 커도 결국은 하나의 기업인데 이런 사회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걸 하실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전 단지 과학자들의 진실된 연구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을 볼 수 있고 그 수준까지 도달하기까지의 난이도를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가장 기초부터 잡아야 하고 교사를 존중하고 교육을 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렇게 해나간다면 향후 20, 30년, 50년 후의 국가가 희망이 있습니다. 향후 20, 30년 동안 인류는 반드시 한 차례의 거대한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이 혁명의 공포성은 사람들이 다 알아봤고 특히 미국이 가장 명확히 알아봤죠. 제일 명확히 봐야 앞장선 사람을 때릴 수 있죠. 미국은 화웨이가 훨씬 전부터 준비했다는 걸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소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지금 시대가 대포를 몇 문만 설치하면 한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판한 것이고 저희 가족 한 명을 억류한 걸로 우리의 의지를 때려부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들이 오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중요시해서 만약 우리 농촌의 아이들이 20, 30년 후에 많은 박사, 석사가 된다면 국가의 새로운 혁신 분야에서 격투할 수 있게 되고 국가의 새로운 앞길과 운명을 쟁취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미래죠.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문제들, 인재를 예로 들자면 이는 화웨이 향후 수년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건가요? 아니요. 사장님은 충분한 인력 비축을 갖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칩 공장을 건설하는데 독일 박사를 영국으로 영입했는데 그 독일 박사가 손재주가 아주 강했고 우리는 노보시비르스크 대학에서 세계 컴퓨터 대회 금메달리스트를 대여섯 배 연봉으로 영입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연봉 대우를 올려주면 러시아의 많은 박사 과학자들은 너도 나도 우리 쪽으로 와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은 왜 다른 사람이 보기엔 아마도 좀 쓸데없는 걱정처럼 보일 듯한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애국,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나라가 번영 발전하고 더 이상 남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매우 관심 갖고 있는 건 외부에서는 화웨이는 지금 아마 창사 이래 지금 가장 어렵고 가장 위기인 시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올해는 적어도 20% 성장할 거예요. 적어도. 지금 모든 본부가 다 기재등등한데 전 그들 보고 계획을 낮게 보고하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보너스를 깎을 수 있어서. 이는 1월 17일 화웨이 상황에 대한 렌정페이의 답변이었다. 외부에서 보기에 4개월 전에 비해 화웨이 지금의 상황은 더 어려워 보였다.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및 산하 70여 개 관련 기업을 화웨이 등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미국의 5월 16일 미국은 국가 안전을 핑계로 화웨이를 이른바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렸다. 이는 만약 미국 정부의 허가가 없다면 화웨이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칩 등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퀄컴, 인텔 등 미국 기업들은 장기간 화웨이의 핵심 칩 공급사였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미국의 금지령이 화웨이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업 부문에 충격이 될까 우려했다. 제가 사장님을 인터뷰하러 온다는 걸 알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꼭 하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화웨이는 지금 이미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유난한 시기에 이르렀나요? 아니요. 미국의 탄압을 받기 전에 왕완저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가장 위험한 시각에 이르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다들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배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지방으로 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직원 모두가 분발하고 전체적인 전투력이 날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이 최상의 컨디션이라 해야죠. 화웨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많은 가운데 5월 21일 오전 렌정페이는 국내 매체들의 단체 인터뷰에 응했다. 화웨이 측이 기자들에게 제공한 자료에 이런 사진이 있었다. 2차 대전 때 채망처럼 얻어맞아 탄흔이 가득한 구소련 일루신2 전투기가 꿋꿋이 버티면서 비행해 안전하게 돌아간 사진. 사진 밑에 큰 글씨가 있었다. 수많은 상처 자국 없이 거칠고 두꺼운 피부가 어디서 왔겠냐. 자고로 영웅은 시련이 많다. 방금 기자 동료들도 이 사진을 꺼내봤고 저희도 봤는데요. 이 사진을 사장님께서도 많이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은 상처투성이 사진. 그 사진은 어젯밤에 인터넷 하다가 본 사진인데 우리 회사와 많이 닮았네. 비행도 하면서 수리도 하면서 다시 날아서 돌아오도록 한다. 이 비행기를 보니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비행기가 날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요해 부분이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비행기가 비행할 때 엔진과 연료 탱크 등 요해 부분이 공격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두 개의 스토리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독일이고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알다시피 독일은 투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와 조각이 하나도 남지 않게 폭파됐습니다. 일본도 강력한 폭격을 받고 투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대량의 산업시설이 파괴됐습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구호가 하나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없어졌다. 하지만 사람만 있다면 위풍을 재정비할 수 있다. 독일의 사례가 명명백백했어요. 몇 년 지나지 않아 독일은 진흥됐습니다. 게다가 모든 건물이 수리됐고 옛날처럼 수리됐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도 신속하게 회복했는데 바로 그들의 인재 덕분이고 그들의 교육 덕분, 그들의 기초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잃지 말아야 할 건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소질, 사람의 기능, 사람의 자신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화웨이가 발표한 이 사진은 예전에 발표했던 다른 한 장의 사진을 연상케 했다. 발레발 광고 사진.
렌정페이는 다보스 포럼 강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커피를 적게 마시고 일을 많이 한 것 외에 사실 다른 사람보다 딱히 장점이 있는 게 아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출발했고 성장한 횟수가 너무 짧고 축적한 것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저희는 남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한쪽에 발레발이 있다. 혹사당한 발이 있다. 화웨이가 바로 그 발레발이다. 아파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 발레발은 저희가 어떻게 세계를 향해 간 것을 설명했다. 이 발레발 사진은 렌정페이 딸이자 화웨이 부회장 겸 글로벌 수석 CFO인 멍완저우과도 연관되어 있다. 현지 시간 2018년 12월 1일 캐나다 당국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캐나다에서 환승 중인 멍완저우를 억류했고 그 후 미국은 멍완저우에 대한 인도를 원한다고 했다. 10일 후인 2018년 12월 11일 캐나다 법원은 멍완저우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당일 밤 법정에서 나온 멍완저우는 위챗 모멘트에 나는 화웨이가 자랑스럽고 나는 조국이 자랑스럽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밑에 사진이 바로 그 발레발 사진이었고 그 사진에는 위대함 뒤에는 모두 고난이다 라고 써 있었다. 부단히 심화되는 중미 무역 마찰 때문에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하는 인도 관련 소송에 영향을 끼칠까봐 우려했다. 이번에 이런 배경에서 따님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 딸은 원래 매우 낙관적이고 지금 혼자서 대여섯 과목을 혼자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옥중 박사를 하나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감옥에서 박사 학위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번 딸한테 전화하면 집사람이 받고 사위가 전화 받으면서 완전 엄청 바빠요. 빨리 와서 전화 받아 라고 해요. 딸은 아주 바쁘고 알차게 지내고 있어요. 따님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밴쿠버에 있어요. 연금 상태예요. 연금이지 감금이 아닙니다. 사방에 다 경찰이 포위되는데 생활은 자유로워요. 만약 따님의 이런 상황이 아주 오래 지속된다면 관건은 미국과 캐나다는 법치 국가죠. 증거를 통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완전 도리 쪽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센세이션을 해졌고 캐나다 신문 일면 톱 기사, 캐나다 최대 신문의 일면 톱 기사의 헤드라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멍완저우 사건은 전형적인 국가 위법 사건이다. 우리나라 인민일보에도 큰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고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도리 쪽에 있지 않으면 캐나다 신문이든 중국 인민일보든 이런 톱 기사를 낼 리가 있나요? (1987년) 44세인 렌정페이는 2.1만 유안 자금을 모아서 심천에서 화웨이를 설립했다. 화웨이는 그때의 보잘것없는 조그만 회사에서 오늘날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정보와 통신 인프라 및 스마트 단말 공급 업체로 발전했고 디지털 세계를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조직에 가져다 줌으로써 만물 연결이라는 스마트 세계의 구축에 힘쓰고 있다. 화웨이의 32년간의 비약적인 발전은 중국의 개혁개방 덕분이 있었고 세계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향상 덕분이다. 화웨이 전 세계 18만 명의 임직원 중 연구개발 인력이 45%를 차지했고 매년 연구개발과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매출액의 약 15%를 차지했다. 2018년 화웨이의 연구개발 투자는 150억 달러에 달했고 향후 5년간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저희 회사엔 최소 700여 명의 수학자가 있고 800여 명의 물리학자, 120여 명의 화학자, 거기다 6천여 명의 기초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있고 거기다 6만여 명의 엔지니어들로 우리의 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어서 우리가 인류 시대의 진보를 신속하게 따라잡도록 하고 있고 더 중요한 전략적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합니다.
화웨이 산하의 반도체 기업 하이스가 바로 화웨이가 점령한 하나의 전략적 고지다. 미국 금지령 발표 바로 다음날 새벽에 하이스 사장인 허딩부어는 사내 편지를 한 통 발표했다. 편지엔 화웨이는 이미 몇 년 전에 극한 생존이라는 가정, 언젠간 미국의 모든 첨단 기술과 칩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극한 생존을 가정했다. 하지만 화웨이는 계속해서 고객들을 위해 서비스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는 과거에 화웨이 생존을 위해 준비해 놓은 스페어 타이어를 하룻밤 사이에 모두 전선 앞으로 내세워서 화웨이 정상 업무를 위해 호위하겠다라고 발표했다. 하이스는 최근 한동안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거의 영웅처럼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영웅인가 맞습니다. 하이스가 표창 메달을 얼마나 많이 받았고 직급이 얼마나 높고 각종 수입이 얼마인지 생각해보면 알죠. 제가 그들한테 물어본 적 있는데 그들은 우린 묵묵히 일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제가 돈이 적은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적지 않다라고 답했는데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왜 돈이라는 기준으로 물어보신 건가요? 그건 농담이죠. 그들도 어디 가서 한번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거기 휴대폰 연구 개발자도 어디 나가서 강연을 한 거 보고 제가 비평했어요. 얌전하게 연구실로 돌아가라. 사회상에서 강연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강연은 영업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하면 되지 개발자들은 나가서 하지 마. 뭐 때문인가요? 착실하게 일해야죠.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어디 가서 떠벌리는 건 좋은 결과가 있겠어요? 그럼 그분들에게 있어서 일을 잘한다는 건 무엇인가요? 제품이죠. 만약 그분들이 계속 참고만 있다면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할 수 있나요? 그분들이 왜 참고만 있었을까요?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 자꾸 칭찬하는데 부인이 밖에 나가면 가방을 몇 개나 사는데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 가방이 이뻐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칭찬 아닐까요? 남편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않으면 부인이 무슨 돈으로 가방을 사나요? 외부에서는 모르잖아요. 왜 외부에서 알아야 하나요? 저는 외부에서는 그걸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정부의 상을 받으러 나간 사람은 진짜 발명자가 아니죠. 진짜 발명자를 수상하러 가게 하지 않거든요. 바보처럼 발명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걸어놔요. 그 인터넷을 보면 사실 허딩보의 사진은 다 가짜거든요. 제가 요즘 보니까 소량의 사진만 그녀의 진짜 사진이거든요. 대부분 사진은 그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스페어 타이어라고 부르고 그분들도 자신들을 스페어 타이어라고 부르는데 사장님은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전 그들을 스페어 타이어라고 부른 적 없어요. 우리 마케팅 부문, 연구개발 부문처럼 동등하게 중요한 부문이거든요. 그냥 정상적으로 월급 받고 정상적으로 보너스 받고 다 똑같이 붉은 꽃을 달거든요. 네, 이거 보세요. 우리 직원들에게 발급하는 상패예요. 정말 예쁘네요. 이건 어떤 직원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 누가 상 받으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무슨 상인가요? 라이징 스타라는 상인데 라이징 스타는 매년 20%니까 약 4만 명 정도. 우리 상패는 엄청 대단하거든요. 전 세계 조폐사에서 우리 회사를 위해 상패를 만들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그분들을 언급하셨는데 그동안 머리를 계속 숙이고 지냈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드디어 그분들이 머리를 들고 가슴을 펼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좋은 일인가요? 지금은 꼭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고 나쁜 일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결정한 거고 다시 걷어들일 필요는 없죠. 하이스는 2004년에 설립했고 화웨이 모든 반도체 칩과 핵심 부품의 개발과 납품을 담당하며 화웨이 내부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다. 하지만 이 부문은 의외로 아주 드러내지 않았고 심지어 화웨이 사내 구조상 1급 부문에서 하이스의 모습이 없었다. 당시 2004년 심지어 더 전에 중미 관계가 다 정상적인 데다 글로벌 공급망도 다 정상적이었는데 그럼 당시 사장님은 왜 이 세상이 비정상이 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예상하시게 되신 건가요?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100억 달러의 가격으로 그 회사를 미국 기업에게 팔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린 서로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더 발전해 나간다면 미국인들과 부딪히게 된다는 걸 반드시 부딪히게 된다는 걸요. 근데 상대방에게 팔려고 할 때 계약도 체결 했고 모든 절차도 다 완료했는데 제가 꽃무늬 옷을 입고 바닷가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달리기 경기, 탁구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주에 미국 기업의 이사회가 변동이 생겨서 신임 회장이 그 M&A를 부결했거든요. 그럼 좋아. 저희는 다시 돌아와서 논의를 했죠. 팔지 안 팔지. 젊은 파들이 급진파니까 단호하게 더 이상 안 팔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안 팔겠다고 했으니 10년 후에 언젠가는 미국이랑 산 정상에서 만나자. 그때 가서 당하게 된다면 우린 반드시 패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남쪽 산비탈을 오를 때 소고기, 통조림, 커피를 갖고 올랐는데 우리는 건조 식품을 지고 산을 올랐어요. 아마 산 꼭대기까지 올라도 우린 그들보다 못 미칠 수도 있다. 좋아. 그럼 우린 정신적 각오를 해서 준비해야죠. 그 준비를 해야 하니까 스페어 타이어 계획이 나온 거죠. 그쵸? 물론
오늘에 와서 5G는 미래의 두 개 표준으로 나눠지는 게 아닌가. 서방 표준 하나, 동방 표준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모처럼 하나의 표준으로 통일해서 공동의 글로벌 클라우드 사회를 위해 서비스하게 됐는데 두 가지 표준은 두 점의 구름. 이건 미래에 융합되긴 아주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런 전제하에서 물론 미국은 오늘 저희를 북쪽 산비탈에서 때릴 수 있고 저희는 눈을 따라 좀 미끄러진 후 다시 일어나서 산을 올라야 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양구는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때 가서 저희는 절대 미국인과 육박전을 하지 않을 거고 저희는 그들을 껴안고 환호할 겁니다. 인류의 디지털 정보화 서비스를 위한 승리 대합류를 위해 환호할 겁니다. 각종 표준의 승리 대합류. 우리의 이상은 인류를 위해 서비스하는 것이지 뭐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타인을 소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다 같이 인류를 위해 서비스하는 꿈을 실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왜 일찍 쓰지 않았나? 저는 서방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서방의 이익이 쥐어짜이지 않게 했기 때문에 친구가 많아졌죠. 제가 직원들한테 8K TV를 만들지 말라고 눌러놨기 때문에 일본, 한국 모든 TV는 저희 칩을 사용하고 저희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방금 하신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떨 땐 우리가 벌 수 있는 돈도 안 벌고 다른 사람이 돈 벌게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고려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충분히 많아요. 상무이사회에서 작년에 이윤이 너무 많았다는 반성문 쓴 걸 갖고 와서 보여드려야 하나요? 제가 아직 서류 승인을 안 했는데 이건 너무 부를 과시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략적 투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략적 투자가 부족하다면 만약 전략적 투자가 충분하다면 오늘날 직면할 곤란이 좀 줄어들죠. 사장님은 부를 과시할 뜻은 없으시네요?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럼 왜 돈이 많다는 얘기를 하신 건가요? 예를 들어 토양과 같거든요. 소똥, 돼지똥을 밭에 뿌리는 것과 같거든요. 토양을 비옥하게 해두면 몇 년 후 많이 수확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원칙입니다. 지금 하이스 산하에는 이미 자체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5대 시리즈 칩을 갖고 있다. 각각 스마트 장비,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그중 지린 칩은 이미 화웨이 스마트폰의 경쟁력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무기가 되었다. 일부 독립연구원들은 화웨이의 칩 연구 개발 능력은 이미 세계의 선두 수준에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하이스라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렌정회는 미국의 금지령이 화웨이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다고 했다. 모든 것이 그냥 정상적으로 발전해 있고 중간에 이런 뜻밖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사장님 구상으로는 하이스는 응당이 어떤 상황이어야 합니까? 지금 하이스는 대량의 기초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기초 이론도 전략 연구원들이 밖에서 후춧가루를 뿌려서 형성된 겁니다. 기초 이론이 없다면 어떻게 지금의 수준까지 걸어왔겠어요? 하이스를 영원히 기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이고 좋은 상태라고 해야 하나요? 계속 쓰고 있었어요. 안 쓴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은 그들이 용감히 나설 때라고 한 거고 하이스의 공급을 주체로 하는 거죠. 만약 미국의 공급이 정식으로 끊어진 후 만약 미국이 다시 공급을 회복한다고 하면 하이스는 여전히 소량으로 공급할 겁니다. 이런 날이 올 것 같습니까? 아마도. 미국이 저렇게 가다가 자기가 잘못 갔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스스로 바로잡게 될 겁니다. 화웨이가 이른바 수출 제한 리스트에 올려진 지 넷째 날 미국 상무부는 또 90일간의 임시 일반 허가를 발급해 화웨이 및 자회사에 대한 미국 제품과 서비스 거래 금지령을 미뤘다. 한편 이와 동시에 일부 미국 공급사가 전속령을 내서 금지령 발효 전에 초과 근무로 화웨이에게 납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바꿔서 말하면 화웨이는 90일간의 임시 허가를 얻게 되는데 사장님은 이 90일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90일간 사장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나요? 만약 이번 90일이 진짜인데 하지만 나중에 또 90일이 취소된다면 이런 번복에 대해 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90일은 저희에게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90일은 불필요하죠.
네,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미국 회사들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지난 30년간을 돌이켜보면 미국 회사는 저희 회사의 성장을 동반했고 그들은 사심 없는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어떻게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가르쳤고 특히 오늘날 위기 시대에 미국 기업의 양심을 반영했습니다. 아마 그저께 밤에徐直军순환 회장이 밤에 대략 2~3시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徐直军이 저에게 전화해서 미국 기업들의 노력과 저희 상황에 대해 제대로 처리한 상황을 저에게 보고했는데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에 맞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도에 어긋나면 도와주는 사람이 적다는 걸 느꼈습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미국에 감사한다. 그들이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지 가르쳐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으로 하여금 화웨이로 하여금 이 복잡한 세상 속에 불공평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한 것도 바로 그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학생이 선생님을 추월했으니까 이건 아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추월해서 스승이 기분 나빠서 한 대 때리는 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유체 여학과 공기 여학은 한 쌍의 부자가 발명한 겁니다. 성이 베르노이인데 아버지가 아들이 공기 여학에서 자신을 추월한 것을 질투해서 잔혹하게 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그의 제자였죠. 미국은 저희 스승인데 스승이 제자가 자기를 추월한 걸 보고 마음 불편해하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논문 쓸 때 저자의 이름 하나 추가해서 앞쪽에 넣으면 되죠. 제 이름을 뒤에 두면 된 거 아닙니까? 사장님은 미래에 아무도 장기적으로 존재할 중미 무역 마찰을 어떻게 마주하실 건가요? 이건 원래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저희는 장기전을 하기로 준비했고 저희는 단기 돌격전을 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장기전을 할수록 아마 저희는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저희가 연마 단계를 지나게 되면 제품 교체 연마하는 이런 단계를 지나게 되면 사실 저희는 아마 더 강대해질 겁니다. 화웨이 본사의 리셉션 홀 대형 스크린에는 화웨이가 출품한 기초 연구와 기초 교육의 공익광고 영상을 반복 재생하고 있다. 2018년 10월 28일부터 이 공익광고 영상은 매체에 투입되기 시작했고 렌정페는 가급적 많은 경로를 통해 사회 각계의 기초교육을 중시하도록 호소했고 국가에서 기초과학의 연구와 혁신을 강화하도록 호소했다. 스페어 타이어가 쓰기 좋은데 왜 안 쓰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의 전략적 사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저희는 친구를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도와서 양호한 재무제표를 갖게 해야 합니다. 저희는 미국 기업들에게 우리 부품만 쓰고 미국과 안 쓰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미국 기업이 계속해서 저희에게 납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류를 위해 서비스해야 합니다. 저희는 좀 이른 시기에 이 분야 칩 개발의 깨달음을 상대방에게 알려줬고 심지어 저희가 연구한 성과마저도 자체 생산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생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 공급사들은 저희랑 관계가 왜 이리 좋을까요? 사장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은 그런 맹목적인 단점만 보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른바 지적재산권의 혁신을 반대하는 거죠. 맹목적인. 네, 단호히 반대합니다. 제가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전 단점이 있거든요. 집에 있을 때 집사람이랑 딸이 자꾸 절 꾸짖거든요. 너무 멍청해라고. 저는 평생 그러니까 단기적인 건 저리가 신경 안 써. 저는 오로지 장기적인 것만 해요. 거기다 다른 분들이 장점을 합치면 하나의 높은 통이 되잖아요. 왜 혼자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완벽한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회사는 절대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꾸 완벽을 추구하는 걸 보면 저는 이 사람이 희망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아주 많으면 그럼 이 사람을 잘 관찰해서 이 사람을 어떤 분야에 중용해야 하는지 보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사람을 관리할 줄 모른다. 그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을 부직 간부로 두면 되죠. 짜오강을 정치위원으로 파견하면 되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만 들게요. 러시아에 과학자가 한 명 있어요. 젊은 총각, 대단한 수학자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직원들한테 적합한 여자친구가 있으면 총각한테 좀 소개해 주라고 했는데 이 총각은 연애도 할 줄 모르고 오로지 수학밖에 몰라요.
총각은 저희 회사로 온 지 10몇 년이 됐는데 맨날 컴퓨터만 하는 거예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 5만 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관리하는 직원이 그 총각 보러 모스크바에 갔는데 딱 인사 한마디만 하고 만 거예요. 제가 그 총각한테 과학 원사 타이틀, 제가 상패를 수여할 때 총각한테 말을 건넸는데 총각은 그냥 네, 딸랑 네만 3개 하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분은 중국어를 못 알아듣는 거죠. 통역이 있잖아요. 중국어를 알아듣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회생활에 서투른 거예요. 그는 10여 년간 거기서 묵묵히 뭘 하고 있었는지 우린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2G에서 3G를 돌파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돌파해버린 거예요. 당시 그걸 듣고 우리는 상해에서 바로 실험에 돌입했는데 실험 결과 그게 증명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세계에서 앞서게 됐거든요. 이것이 바로 화웨이 기업의 장점이 여기에 있는 거네요. 기초이론은 그러니까 너무 찬밥 신세라서 보통 사람은 다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겉으로 막 대단해 보이지 않으니까. 렌정페이 화법 체계 중 기초 연구의 견주어 항상 언급되는 것은 교육이었다. 그는 우리나라가 기초 연구 면에서 아직 부족한 것은 기초 교육이 못 따라간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그는 자비로 전문기관의 전문가한테 중국 기초 교육 상황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게 했다. 사장님께서는 왜 그런 조사를 하셨나요? 저는 그냥 우리나라가 번영 부강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자국의 꿈을 실현하기를 바라거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장님께서는 특별히 교육, 특히 기초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당과 국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한 명의 기업가로서 왜 그런 조사 연구를 하셔야 했을까요? 전문성이 있죠.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야 중앙에서 믿을 수 있고 게다가 그분들은 전 세계 교육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매우 깊은 이해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왜 자비로 그분들을 지원해서 일을 하셨어요? 왜 회사 자금으로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 회사 자금은 집단의 돈이기 때문에 절차와 표결이 필요한데 제가 제 개인 돈으로 하면 아무도 관여할 바 아니죠. 예를 들어 최근 제가 운남성 부월시를 다녀왔는데요. 거긴 지방 문화를 아주 특색 있게 꾸린 거예요. 그날 제가 거기 마을에 공연을 봤는데 전 아주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뭘 좀 드릴까요? 그럼 피아노 5대를 선물로 드릴까요? 라고 해서 제가 피아노 5대를 보냈어요. 제가 귀주성의 한 기부에 피아노가 대략 1000대 이상이 되는데 그것도 제 사비로 기부한 겁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부터 그냥 단순히 수학, 물리, 화학만 배울 게 아니라 전면적인 사상의 발전을 가져야 하고 광범위한 문화 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렌정페이는 교육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 이는 소외 지역에서 평생 교사로 근무했던 부모와 관련이 있다. 과거의 그 특수 시대에 당한 게 있었기 때문에 부모는 렌정페이에게 이번 생은 평생 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사장님이 부모님께서 평생 교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고요? 네. 하지만 사장님의 한평생을 되돌아보면 사장님께서는 평생 거의 계속 교육에 주목하셨는데 무엇 때문인가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는 시골 교사였는데 부모님께서 저에게 평생 교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인생 선택에 있어서 뭘 해도 다 상관없다. 하지만 평생 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셔서 저희는 크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커서 아무로 교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사는 인류 영혼의 엔지니어잖아요. 교사가 없으면 어떡해요? 문제는 교사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가난해도 교사를 가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가난해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마치 저희 회사의 전략적 투자처럼 저희는 매년 대학 교수들에게 지원하는 그 금액이 다 거대하거든요. 제가 실력이 있다고 하는 건 제가 미래에 대해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다면 교육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육을 일본처럼 북유럽처럼 독일처럼 그런 나라들처럼 한다면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과 경쟁하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올해 좀 안 된다고 해도 내년이면 몇 명 우수한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상감령으로 돌격하는 거죠. 만약 우리 교사들의 대우가 높지 않으면 우수한 사람들은 다 교사가 되고 싶지 않게 된다면 그런 마태 효과로 인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수한 사람이 교사가 되고 싶어 하면 그렇게 해야 점점 더 우수해지죠. 마태 효과가 바로 그런 효과죠. 그렇죠. 그럼 아무리 가난해도 교사를 가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가난해도 미래를 가난하게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도리네요. 네,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데 부인이 영화 배우인 거예요. 과거엔 이름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와 결혼하는 게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영광스러웠다는 겁니다. 영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난 70년 내 거대한 진보를 거뒀고 지난 30년 내 거대한 개선이 있었죠. 교사의 생활도 큰 진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조국의 미래다라는 걸 우린 알아야 하죠. 그분들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분들은 꽃을 책임지고 꽃에 물을 주는 분들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꽃에 물을 주는 분들에게 일종의 사업심, 일종의 사명감을 들이지 못한다면 그분들이 물을 2번 덜 줘서 꽃이 시들게 된다면 그럼 우린 스티브 잡스가 한 명 줄어드는 거잖아요. 중미 무역 전쟁의 심화에 따라 화웨이가 불공정한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기초 연구와 기초 교육에 대한 렌정페이의 초조함은 점점 커졌다. 다리 건설, 도로 건설, 주택 건설에는 이미 습관되어 있죠. 돈만 퍼부으면 됩니다. 하지만 칩은 돈만 퍼붓는 건 안 됩니다.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를 퍼부어야 합니다. 중국은 착실히 수학, 물리, 화학, 신경학, 뇌과학 등 각 분야에서 노력해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을 논하는 배경을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만약 교육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리고 미래에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미 무역 분쟁이라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직면해야 합니까? 저는 중미 무역의 근본 문제는 역시 과학기술 수준입니다. 국가는 반드시 개방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몸이 튼튼하려면 최종적으로는 문화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중미 무역 분쟁에 주목하고 이런 배경하에 화웨이 미래에 대해 주목할 때 왜 사장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고 왜 사장님께서 우리의 교육에 관심 가지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화웨이 미래는 제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이미 비교적 명확히 생각하고 있고 그들은 단지 저희 지지를 좀 얻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제가 화웨이의 많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화웨이에서 이미 하나의 괴뢰가 됐거든요. 괴뢰라는 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저는 아는 거고 저한테 물어보러 오지 않으면 저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화웨이에서의 본인의 포지셔닝을 기왕 이렇게 정의하신다면 사장님은 왜 본인이 바라는 것처럼 빨리 은퇴해서 수학 학위를 공부하거나 그러지 않으신가요? 하하하. 저는 이 질문은 지금 답변 드리기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유가 생기시면 꽃 키우고 동물을 키우실 수 있는데 왜 수학을 키우시려 하시나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나중에 꽃 키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일단 제 집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꽃 키우는 걸 믿는지 안 믿는지. 집사람은 제가 꽃 키우는 걸 안 믿어요. 제가 은퇴한다고 하면 집사람은 아예 믿지 않거든요. 당신은 그런 말 하지 마셔. 당신이 은퇴한다는 말 난 절대 안 믿어. 당신은 먹거릴 정도가 아니면 그 무대에서 은퇴하지 않아. 바꿔서 말하면 사장님이 수학을 배우고 싶다는 그 바람은 이번 생에는 아마 실현하지 못하시겠네요. 아마도. 미국이 경계선까지 밀어닥칠 때 다들 사장님을 민족 영웅이라고 보시는데 이런 호칭을 받아들이고 싶으신가요?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검은 곰. 저는 무슨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는 상업적인 걸 하고 있고 상품의 매매는 정치 태도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변했거든요. 어떻게 아이폰을 사면 애국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럼 개방해서 뭐 하나요? 상품은 그냥 상품이고 상품은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거라서 그거랑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언론 매체의 투기성 보도는 종종 과격할 때가 있습니다. 과격한 사상은 포퓰리즘을 초래하기 쉽고 한 나라에는 좋은 점이 없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민중들이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화웨이와 같은 기업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대중들이 아무런 마음가짐도 없길 바랍니다. 평온하게 성실하게 농사지으면 좋겠어요. 해야 할 것 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 감자 하나라도 더 키우는 게 국가에 기여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더 하는 건 타인의 귀를 낭비하는 겁니다. 네, 2019년 5월 21일 중국 CCTV 방송국의 렌정페이 특별 인터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렌정페이의 인생 철학과 사업 철학, 마인드와 경지, 그리고 화웨이가 7나노 칩 국산화든 다른 많은 사업이든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비결, 그 정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네, 이상 찐중태였습니다.